아이고, 전 다 태우겠다. 조심 좀 해라. 뜨거운 기름이 제 손등을 덮쳤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키지 못했어요. 프라이팬을 놓쳤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전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손등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살이 익는 냄새가 났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뛰어온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눈길을 먼저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숨도 안 고르고 내뱉은 한마디가 아이고, 저는 다 붙였어? 지금 이 순간 시댁 부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려면 아직 한참 남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침실에서 희미한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재빨리 손을 뻗어 알람을 껐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민수가 깰까 봐서였지요. 제 이름은 지연, 결혼 12년 차 며느리입니다. 살금살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젯밤 11시까지 재료 손질을 했거든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설날이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잠결에 뒤척이며 물었어요. 벌써 일어나? 응. 시댁 가야 해서. 더 자요. 몇 시인데? 민수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눈을 찔렀어요. 5시야. 왜 이렇게 일찍? 일찍 가야 음식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민수가 상체를 일으켰어요. 괜찮아? 어제도 늦게까지 했잖아.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 민수가 이불을 걷고 나와 제 손목을 만져봤습니다. 손목이 붓기 시작한 게 느껴졌어요. 손목 부은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요. 빨리 자요. 당신도 피곤하잖아. 근데 진짜 괜찮아? 저는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다 밝아졌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주방을 둘러봤어요.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에 미리 꺼내둔 장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진통제 하나를 삼켰어요. 손목이 아픈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명절인데 아플 여유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어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연아, 일어났지? 오늘 일찍 와야 해.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두께 맞춰서 붙여야 해. 작년에 들쭉날쭉했어. 그리고 나물간은 약하게 해. 요즘 애들은 짜게 먹어서 안 된다니까. 네, 어머님. 아, 그리고 큰며느리 윤경이가 늦게 온대.
애가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일찍 와야지.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일찍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큰 며느리 윤경은 늦게 오고 둘째 며느리 소희는 항상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지요. 그런데 왜 제가 더 일찍 가야 하는 걸까요? 식탁 위에 놓인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몇 년째 써온 명절 음식 목록이었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 전 종류만 해도 동태전, 호박전, 고기전, 감자전, 나물은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잡채, 탕, 적, 과일. 20가지가 넘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목록은 줄어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해마다 한두 가지씩 늘어났지요.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9살 딸 서영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어요. 왜 일어났어? 아직 새벽인데. 소리가 나서. 엄마, 또 할머니 집 가? 응, 설날이니까. 서영이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얼굴 안 좋아 보여. 그래, 괜찮아. 걱정 마. 어제도 늦게까지 일했잖아. 약 먹었어. 걱정 마.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가서 더 자. 아직 6시도 안 됐어. 엄마도 더 자면 안 돼? 안 돼. 일찍 가야 해. 서영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메모장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두께 맞춰서 나물가는 약하게 일찍 와야 해. 머릿속으로 오늘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내내 부엌에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점심 차례상 준비하고 오후에 친척들 올 음식 다시 준비하고 저녁 때까지 걸릴 겁니다. 저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세워둔 카드 지갑을 챙겼어요. 시어머니는 명절 재료비를 따로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영수증을 보여드렸지만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냐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만뒀어요. 그 뒤로 12년 명절 재료비는 모두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안색이 칙칙했어요. 손목도 붓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버티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어젯밤 시어머니가 보낸 거였어요. 내일 설날이다. 다들 일찍 와라. 큰 며느리 윤경이 답장을 달았더군요. 네, 어머님. 저희는 점심때쯤 갈게요. 애가 아침에 피곤해 하거든요. 둘째 며느리 소희도 비슷했어요. 저희도 늦게 갈게요. 남편이 아침에 약속이 있어서요. 저만 답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제일 먼저 갈 거니까요.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나오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다시 제 모습이 비쳤어요. 셋째 며느리, 결혼 12년 차, 막내 며느리. 이 단어들이 12년 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1층에 내려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낡은 경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를 틀자 찬 바람이 나오다가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무리하지 마.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걱정 마요. 차를 출발시켰어요.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음악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시댁까지는 40분 거리, 큰 며느리는 20분 거리인데 점심때 온다고 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15분 거리인데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멀리 사는데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며느리나 둘째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러려니 했어요. 막내니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해졌지요. 시어머니도 큰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심지어 남편도 모두가 제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저는 백미러로 제 눈을 봤어요. 충혈된 눈. 손목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버티면 돼. 다시 한번 되뇌었어요. 12년 동안 수천 번은 했을 그 말을. 신호가 바뀌었어요. 저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벽 6시 반.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아직 조용했어요. 시부모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곧장 갔어요. 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다 밝아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준비해 두라고 하신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동태, 호박, 감자, 고기, 나물 재료들. 손질도 안 된 채로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냈습니다. 동태부터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12년 동안 명절마다 이 부엌에서 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정복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싱크대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질해 둔 동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동태 토막이 너무 크네. 작게 썰어야지. 네. 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의자를 가져다 부엌 입구에 놓았어요. 거기 앉아서 제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감시하듯이요. 시어머니의 지적은 끊이지 않았어요. 호박은 너무 얇게 썰었네. 두껍게 썰어야 전 부칠 때 안 부서져. 감자는 물에 담가놔야 변색 안 돼.
고기는 핏물 제대로 빼야지. 저는 그때마다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거실로 나와 TV를 켜고 앉으셨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원래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9시쯤 드디어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어요. 동태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옷을 입히고 계란물을 묻혀 지글지글 익혀냈어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한 판, 두 판 계속 부쳤어요. 손목이 점점 더 아파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프라이팬을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불이 너무 세. 전이 탈 것 같아. 저는 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너무 많이 썼네. 요즘 기름값이 얼마인데. 네. 시어머니가 키친타월을 가져와 프라이팬 기름을 닦아냈어요. 그러고는 다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감자전, 고기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전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벌써 4시간 넘게 부엌에서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큰 며느리 윤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윤경은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왔어? 뭐 사왔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윤경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요. 1등급이에요. 어머, 이게 얼마야? 너무 비싼 거 사오고. 아니에요. 어머니 드시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역시 큰 며느리는 달라. 센스가 있어.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재료 손질하고 오늘 새벽 6시 반에 와서 4시간 넘게 요리하고 그건 아무 말 없고 백화점 선물 세트는 센스예요. 윤경이 부엌 쪽을 힐끗 봤습니다. 지연아, 고생 많네. 나는 애가 피곤해서 늦게 왔어. 윤경은 그 말만 하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다시 전을 부쳤습니다. 점심 무렵 둘째 며느리 소희도 도착했어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남편이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왔으면 됐지. 소희는 빈손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윤경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칼을 쥐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어요. 제가 묻힌 나무를 보더니 젓가락으로 집어 맛을 봤습니다. 간이 싱겁네. 시어머니가 나물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다시 해. 간을 제대로 맞춰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시간 넘게 묻힌 나물이었어요. 네.
저는 다시 나무를 꺼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오후 1시, 드디어 차례상을 차릴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저쪽 접시에 담고 나물은 작은 그릇에 담아 잡채는 큰 접시에 저는 시키는 대로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윤경과 둘째 며느리 소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가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너희들도 와서 좀 도와라. 윤경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소희도 따라왔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가 과일을 가리켰어요. 과일 좀 깎아라. 윤경이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칼로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껍게 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큰 며느리는 손재주가 없네. 됐어, 그만해. 지연이가 할게. 윤경은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접시를 나르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둘째 며느리도 조심성이 없네. 됐어, 나가 있어. 소희도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차례상 준비는 다시 저 혼자 하게 됐어요. 저는 과일을 깎고 접시를 나르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차례상이 완성됐습니다. 오전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7시간 반 동안 부엌을 떠나지 못했어요.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절을 올렸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제 남편 민수까지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뒤쪽에서 절을 올렸어요. 차례가 끝나고 음복이 시작됐습니다. 상 앞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큰아들이 한우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사온 한우 정말 맛있네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역시 큰 며느리야. 윤경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어요. 7시간 반 동안 만든 전, 나물, 잡채. 아무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후 3시가 넘었습니다. 차례는 끝났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친척들 올 거니까 전 더 부쳐야 해. 아까 부친 건 다 먹었잖아.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렸어요.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은 지 10시간이 넘었는데 약 효과가 다 떨어졌나 봅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동태를 집어 밀가루 옷을 입혔어요. 계란물에 담갔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야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엌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스레인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프라이팬 손잡이를 스쳤어요. 프라이팬이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게 쏟아졌어요. 손등에 왼손 손목에 팔뚝에 끓는 기름이었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프라이팬을 놓쳤습니다. 프라이팬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등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살이 익는 냄새가 났어요. 물집이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비명소리에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뛰어왔어요. 뭔 일이야? 시어머니가 부엌 바닥을 봤습니다. 엎질러진 기름, 튀어진 전,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저. 시어머니의 입에서 첫마디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는 다 붙였어? 저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손등에서 지금 김이 나고 있는데요. 물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마디가 전 걱정이세요? 거실에서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수가 제 손을 봤어요. 화상이 심했습니다. 손등 전체가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저녁에 친척들 오는데. 민수가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음식은 해야지. 친척들이 오는데. 민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저를 안아 일으켰어요. 일어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큰형님, 둘째 형님, 거실에 있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부엌으로 왔어요. 동생 무슨 일이야? 재수 씨가 화상 입었어요. 병원 가야 해요. 큰아들이 제 손을 봤습니다. 심각한 화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 심하네. 빨리 병원 가봐. 큰 며느리 윤경과 둘째 며느리 소희도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민수가 저를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어요. 그래도 저녁 음식은 민수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가 다쳤어요. 음식은 나중 문제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민수 팔을 잡았어요. 그만하라고요. 하지만 민수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형님들, 형수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녁 음식은 그분들이 하시면 되죠. 큰 며느리 윤경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요리 잘 못하는데 배우시면 됩니다. 12년 동안 제 아내만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하셔야죠. 민수는 저를 데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갈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물집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민수가 운전을 하면서 제 손을 힐끗 봤어요. 많이 아파? 응, 미안해. 왜요?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한테도 형님들한테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12년 동안 당신만 고생시켰어. 나는 옆에서 보기만 하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민수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괜찮지 않아, 지연아. 당신 오늘만 몇 번이나 괜찮다고 했어? 손목 아프면서, 피곤하면서, 다리 아프면서 괜찮다고만 했잖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말 하지 마.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해. 나한테라도. 차창 밖으로 설날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산한 거리, 문 닫은 가게들, 가족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명절이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민수가 저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상 환자예요. 기름에 댄 거예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손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도 화상이네요. 물집이 많이 생겼어요. 의사가 와서 상처를 봤어요. 얼마나 뜨거운 기름이었어요? 튀김용 기름이요. 프라이팬에서 오래 붙이셨나 봐요. 손목도 부었네요. 반복적인 작업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천장이었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소독하고 화상 연고 바를게요. 물집은 터뜨리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2주 정도는 요리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2주요? 네.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손을 쓰면 안 됩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간호사가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민수가 옆에서 제 다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독이 끝나고 붕대를 감았어요. 왼손 전체가 하얗게 감겼습니다. 처방전 드릴게요. 약국에서 약 받아가시고요.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간호사가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급실을 나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갈까? 아니면 시댁으로 갈까?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집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 알림이 수십 개 올라왔어요.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시댁 안 가도 돼. 저는 남편을 봤어요. 진짜요? 응.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당신은 다칠 때까지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한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2년이었어요. 12년 동안 삼킨 말들, 참아온 눈물들,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던 것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던 것들, 손목이 아파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던 것들,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딸 서영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서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손, 많이 아파? 조금. 괜찮아. 또 괜찮다고 하네. 서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진통제를 먹었지만 손이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물 마셔. 고마워요. 물을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수가 핸드폰을 들더니 받았어요. 네, 어머니. 지연이는 지금 쉬고 있어요. 아니요. 당분간 명절이나 제사 못 갈 것 같아요. 의사가 이주는 손 쓰지 말래요. 어머니, 12년 동안 지연이만 했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야죠. 형수님들이 못하면 배우시면 되죠. 지연이도 처음엔 못했어요. 12년 동안 하면서 배운 거예요. 네. 그럼 이만 끊을게요.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래요? 저녁 음식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더라. 그래서요? 큰 형수님이랑 둘째 형수님이 겨우 했대. 근데 형님들이 맛없다고 투덜거렸대. 저는 피식 웃었어요. 민수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지연아. 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왜요? 12년 동안 우리 가족 명절 다 챙겨줘서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며느리니까, 막내 며느리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민수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붕대 감기지 않은 오른손을요. 앞으로 달라질 거야. 내가 바꿀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진짜요? 진짜야. 약속할게. 2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붕대를 풀었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붉은 흉터였습니다.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좀 연해질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저는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명절의 흉터, 12년 동안 쌓인 것들의 흔적. 괜찮아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네. 이 흉터,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의미죠? 잊지 않으려고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수가 운전을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다음 주 제사 온다고 하시던데 어떡할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 갈래요. 진짜? 네. 제가 없어도 형수님들이 하시겠죠. 못하면 배우시면 되고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거기엔 수십 개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전부 똑같았어요. 엄마에게, 돌아가신 엄마한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썼던 것들. 엄마,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어. 손목이 아파. 엄마, 시어머니가 또 나물 다시 하래. 울고 싶어. 엄마, 나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엄마, 나 괜찮은 걸까? 저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수십 개의 편지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메모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엄마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편지.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진짜로. 12년 동안 괜찮다고 거짓말했는데 이제는 진짜 괜찮아. 손에 흉터가 남았어. 평생 갈 거래. 근데 이 흉터가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다시는 괜찮다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엄마, 나 이제 내 자리 찾았어. 며느리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자리.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해. 이제 자주 못 올 것 같아. 이제는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대신 나 자신한테 말할 거야. 힘들면 힘들다고.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사랑해, 엄마. 저는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메모들을 전부 선택했어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수십 개의 편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해? 정리요. 뭘? 묵은 것들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붕대는 풀렸지만 아직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햇살이 손등 흉터 위로 떨어졌어요. 이제 괜찮아.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